제가 왜 한국까지 가야 돼요?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여기 한 미국 학생이 화가 난 채 교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니콜 윌리엄스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연구하고 배우는 일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죠. 연구실에서 새로운 도시 설계 모델을 동기들과 함께 연구할 때마다 저는 이 분야가 제 운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미국은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시내 대중교통 개선을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유럽의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국의 운영 방식과 기술을 비교하며 보고서를 완성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모범생으로 소문난 저는 보고서를 보고 칭찬하실 교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역시 니콜은 다르네. 니콜은 똑똑해. 이런 말들이 들릴 것만 같았어요. 당당하게 보고서를 들고 교수님을 찾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니콜, 이게 뭐야? 유럽 지하철도 그렇게 깨끗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아. 그런데 왜 이걸 참고해야 하는 거지? 라고 교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보고서가 단숨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 동기 중 한 명이 한국 얘기를 꺼내면서 최근에 다녀왔다며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극찬하는 거예요. 그는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서울 지하철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교통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보여주며 저에게도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MIT 출신인 내가 한국에서 무언가를 보고 배워오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 방문 비용을 지원해 준다더군요. 결국 동기의 조언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지하철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타면서도 투덜거렸는데 그때는 몰랐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그저 빨리 다녀와서 적당히 보고서나 작성하자 생각뿐이었어요. 이윽고 한국에 도착 후 약속 장소의 지하철역으로 이동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기까지 내심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죠. MIT에서 들은 얘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어쨌든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피터를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피터는 중앙대학교 교환 학생으로 한국어도 곧잘해서 한국에서의 제 여정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피터가 한국어를 할 줄 알기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서울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와 보니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게 있는 거지 뭐예요. 입구부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깨끗하고 밝은 것은 기본이고 벽면 가득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 승강장의 넓고 쾌적한 환경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죠. 마치 공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쇼핑몰과 연결된 구조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이 위험하고 어두운 곳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에서는 생활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 안에는 공공 미술 작품도 배치되어 있어
단순한 대중교통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생활이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부 역에서는 독서 공간과 작은 도서관까지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대기하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감탄스러웠어요. 감탄하지 않은 척, 이 정도는 우리도 마음먹으면 설계할 수 있지라고 속으로 별일 아닌 척했어요. 개찰구로 걸어가는데 왼쪽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고 더구나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지하철역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깨끗한 공공 화장실이 당연한 것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화장실 내부에는 자동 비누 디스펜서와 온수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에 더해 각 역사마다 청소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터에게 아니 한국은 지하철을 뭘 이렇게 잘 만들었냐며 계속 말했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나중에는 무슨 옷집이며 음식점 서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더니 피터는 이미 다 있어라며 웃는 거예요. 편의점, 카페, 옷가게까지 역 안에서 볼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승객들이 간단히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지하철역 내에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승객 중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또한 일부 대형 역사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설계 덕분에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간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사 내부는 밝고 널찍했으며 실내 공기질까지 신경 쓰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승강장 역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해서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유지되려면 청소 인력을 많이 쓰겠다고 피터에게 물었죠. 물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시지만 보통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공간을 순회하며 청소하시기 때문에 한 공간에 많이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많은 인력이 필요치는 않다고 설명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믿기지는 않았죠.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 유리문 같은 게 승강장의 벽처럼 있더라고요. 예전에 동기가 보여준 사진 속에 있었던 유리문과 비슷해 보였어요. 신기했던 저는 유리문을 열어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손잡이 같은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피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한참을 웃더니 제게서 스크린도어에서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곧 지하철이 도착했고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피터는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이건 스크린도어라는 건데 지하철이 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스크린도어도 같이 열려.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어요. 굳이 번거롭게 왜 스크린도어라는 걸 설치했어? 그러자 피터는 스크린도어의 역할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승객의 안전 때문이야. 스크린도어 덕분에 승강장 안쪽으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이야. 저는 놀라면서 그렇겠다라고 답했어요. 미국은 스크린도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노숙인이나 혹은 싸움이 나는 경우 승강장으로 밀어버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피터는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는 플랫폼의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돼. 지하철은 선로를 달리고
그로 인해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스크린도어가 없다면 그런 먼지나 몸에 안 좋은 요소들이 플랫폼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고 승객들이 바로 흡입하게 되니까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위아래 좌우가 꽉꽉 막혀 있으니 해로운 먼지가 승강장으로 올라오는 게 많이 줄었어. 무엇보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안에서 기관사가 제어하기 때문에 안전해. 혹시라도 늦게 타거나 옷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에도 센서가 모두 인식해서 안전해. 스크린도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 대중교통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스크린도어만큼은 지하철 개선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보니 지하철 내부와 한국 지하철의 장점으로 뭐가 있을지 내심 더 기대됐어요. 피터와 저는 열차에 올라탔어요. 지하철에 타니까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빈자리가 많았어요. 디자인의 일부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마침 다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자리에 앉았고 피터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터가 저의 팔을 잡더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피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일정이 엄청 빠듯했기에 몸이 피곤한 상태라 저를 일으키는 피터에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피터는 핑크색 좌석을 가리키며 임산부 전용 좌석이야 라고 알려줬고 저는 놀라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터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임산부석 노약자석은 늘 비워둬. 초기 임산부나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 분들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배려를 하는 나라라니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와닿았어요. 반대로 동시에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피터의 설명이 있고 난 후 열차 내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지하철 내부도 신세계였어요. 객실이 너무 깨끗했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은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객실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잠시 후 충무로역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할머니께서 두리번 주변을 살피던 중 앉아있던 한 청년이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은 할머니의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고 저 곧 내려요. 편하게 앉아서 가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히려 했어요. 정말 대단한 문화였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단순한 지하철 문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배려와 존중이 반영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걸요. 시설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단순히 지하철 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최고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감탄할 만했어요. 보고서에 한국의 이런 문화를 담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열차가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어려운데 말이에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렸고 피터는 이 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피터가 환승을 경험해주기 위해 저를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음식점도 있고
신발 가게, 카페, 약국 정말 많은 가게가 있었어요. 제게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음침해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먹고 마시고 꾸미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은 디지털 플라자라는 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피터가 알려줬어요. 디자인 전시회나 팝업 스토어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환승하는 시스템까지 살펴보면서 답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비교하게 됐어요. 깨끗함, 정확성, 편의성, 배려심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조용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였고,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봤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보고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답이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처럼 지하철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시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미국의 대중교통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번 경험을 꼭 활용할 거예요. 기술과 문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알겠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얼른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겪은 일들과 배운 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기들과 교수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까지 함께 배워야 한다는 점을 꼭 작성하고 싶어요. 동기들에게도 한국에 꼭 가보라고, 가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감동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